자전거 공화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선 공유 자전거가 인기입니다. 공유 자전거 보급의 기반은 바로 모바일 인터넷 결제인데요. 이런 모바일 결제는 이제 중국인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들을 아파트 장터에 직접 들고 나온 농부들. 이곳에서도 현금이 아닌 모바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싱싱한 부추 한 단을 사려는 손님.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모바일이 아닌 현금을 내민 것입니다. 손님도 상인도 거스름돈이 없는 상태. 能破开吗？这么多大爷，帮我破一下。特别是那些有慢性炎的，这样可不的。一般拿100多才不开，买菜能卖多少钱？ 다행히 주변 상인의 도움으로 겨우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금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有人去超市，东西搁那儿，我买不了，付不了账，我就走了，就只能待会儿再来取了。哎，今天幸亏带钱了。 중국은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대부분의 매장에선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71.4%가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 모바일 결제 시장만 우리 돈 약 3경 1,960조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要节约于你用手持现金的方便程度的话，人们就愿意用数字货币。第二个呢，你的网点又特别多，你的场景实现又无限去接近，所以这个支付体系呢，这个过程在中国已经完成了。只要是中央顶层发一个数字货币，这电子货币自动的和数字货币就对接起来。 현금 대신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환한 중국은 현재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결제 방식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입니다.比如说中国人可能就直接就叫我九妹了。那么我觉得在这个行业当中，因为我是在2017年的8月底是开始就是接触比特币，就是大家流传着这样一句话，叫做“币圈1天，人间10年”。发明它的人也是一个很厉害的。我觉得比特币它真的是有可能是可以改变世界的。 금융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주메이 씨는 이제 가상화폐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투자 분석을 하는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Hello， 大家好，我是九妹，欢迎大家来到了我们的这个小视频时间了。Hello， 大家好。 구독자만 91만 명, 대단하죠. 그런데 왜 그녀는 가상화폐를 하게 된 걸까요? 那么当时的话，我的收入 在直播最高的一天就大概是收入14万左右。现在比特币的价格是7500美金嘛，也就相当于是5万多人民币一个。我现在应该是在300左右，大概1500万这样的一个状态。 가상화폐가 그녀에게 부를 안겨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我们可以看到，从2月13号开始啊，比特币它的最高点是1万美金左右，那么跌到最低点的时候是3800美金，在这一点上，我的资产直接缩水了70%，所以说它的波动率是非常大的。
안정적 자산인 현금과 달리 가상화폐는 하루에도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최근 중국엔 이런 가상화폐로 돈을 번 젊은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법 돈 세탁입니다. 부정부패로 축적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인출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런 통제 속에서도 가상화폐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내몽골 지역에 위치한 비트코인 채굴 공장입니다. 24시간 365일 컴퓨터들을 가동시키고 있는데요. 총 1만여 대의 채굴기가 가동 중입니다. 我们这边一共有8栋机房，我们这最高峰的时候有5万台机器，因为由于行情的问题，现在只保留了1万来台。对，现在比特币一个应该在6万多块钱一枚。 우리 돈 약 1,2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다니 어마어마합니다. 이 컴퓨터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 1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랍니다. 因为每台那个机器的算力是有限的，所以说用多台同时进行挖矿，人民币的序列号，这段数字是打乱的，谁把它组成就是正确的数字上传到区块以后，然后区块会自动奖励这个机器的一个那个币，所以说就是这种原理。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를 푸는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총 코인의 수는 2,100만 개. 2040년이면 비트코인의 모든 채굴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죠.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나카모토 사토시란 이름의 베일에 가린 인물입니다. 호주의 사업가 겸 프로그래머인 크레이크 스티븐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중앙집중식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습니다. 즉, 중앙은행과 같은 중재자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P2P 기반의 화폐 거래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화폐를 만든 것인데요. 거래 장부를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해 저장하고 그 기록을 변경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환율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디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가상화폐의 기반이 된 블록체인 원리를 알면 더 쉽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중에서 비트코인을 실제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친하게 계시네요. 혹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오늘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실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채굴을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비트코인을 하나 갖기 위해서는 일종의 암호화된 수학 문제를 컴퓨터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풀어냈다는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비트코인을 나눠드릴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뭔가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래를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거나 이러기가 수월하지가 않겠죠. 이제 각자에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부를 가지도록 했는데요. 이 거래 장부엔 거래 내역들을 적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우리가 누락하거나 변조하거나 왜곡시키지 못하게 저장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등장하는 게 이 블록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이 블록 안에 전부 저장을 해주세요. 거래 내역을 블록 안에 넣어 저장하게 하고 각자의 블록을 옆 사람의 블록과 체인으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가상의 하나 금융사고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악당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세 보이시는 분에게 제가 악당 역할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중에서 어느 분의 비트코인 내용을 내 걸로 바꾸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는데 나에게 보낸 것처럼 하고 싶겠죠. 자, 그렇다면 이분의 계좌를 조작해서 내 걸로 바꾸고 싶다면 이분의 계좌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이 블록을 빼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야, 다들 단단히 들고 계시죠? 어떤 거래를 조작하고 싶을 때 앞뒤에 있는 블록들을 전부 다 빼내지 않고서는 이 거래 내용을 조작할 수가 없겠죠. 전 세계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위조와 도난과 누락 없이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체계, 분산 원장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암호화된 블록을 서로 연결해 사용자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가상화폐인데요. 그렇다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조금 불안한 감도 되게 크긴 해요. 실제 화폐가 아니라는 느낌이 항상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고 무슨 그 자체가 가치를 내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반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었는데 누군가가 슬슬 비트코인을 받고 물건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비트코인을 주면 내가 커피를 팔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옷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과 매매가 되면서 슬슬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바야흐로 현금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교수님들한테 네. 제가 식사하고 음료를 대접할 텐데 네. 비트코인으로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오, 변하셨어요.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할까요? 한 카페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가입 매장이라는데요. 와우, 초스피드로 결제 완료! 그런데 비트코인 결제가 일반 결제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리스팅인데 이건 아예 그냥 비트코인으로는 첫 번째 저희가 샀을 때는 0.00263949고요. 두 번째 샀을 때는 0.00264465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 1분 차이로 이렇게 결제 금액이 달라진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상화폐를 결제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변하니까 이걸 신뢰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심하다. 같은 걸 샀는데 아니 우리가 주문한 그 시차가 네. 1분이 채 안 돼요. 그럼요. 1분마다 계속 가격이 변하는 거야? 예.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면은 이런 것이 잘 통용이 될 테고 그런 거 싫어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 써야죠. 화폐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이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It is true that Bitcoin is a medium of exchange, but it's a lousy store of value because it's so volatile, and it's a lousy unit of account. So this whole hype about cryptocurrencies and that they're basically currencies and money is just not correct. They can be a medium of exchange, but they're not money. The central bank could create a digital currency, by the way, that is actually because they can make it the par value is 1-to-1 with the piece of paper, and so that can make a lot of sense.
I don't think it's a really big change. It's just another form of way of allowing people to make payments. 이곳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디지털 화폐 도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는데요.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볼리바르의 대안으로 석유 기반의 디지털 화폐 페트로를 발행했습니다. 공식 통화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가상화폐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Desventaja de cripto, porque si la tienen, lo que hemos hablado, volatilidad. Eventualmente si sube o baja, porque todo el mundo es feliz cuando los precios suben de tu cripto, porque gana más plata. Pero cuando baja todo el mundo llora y quiere, esta es una estafa, salirme de... 국가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페트로를 가상화폐 시장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한창인데요.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Bitcoin is very popular in Venezuela now. Absolutely, absolutely. It's one of the most used crypto in the country. And then maybe when Petro is used around the country, and then you can use Bitcoin against the Petro. That's right. Because the people is using Bitcoin and cryptocurrencies locally as a storage value. Okay. Because it's less volatile and don't get the problem of hyperinflation of bolivars. For first time in more years, the people starts making savings in Venezuela using crypto. Local currency is already much more volatile. So to Venezuelan people, this is a very safe and stable asset.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한 가게 앞에 행렬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뭘 하는 걸까요? 줄 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어디까지 섰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아유. 이분들은 정부에서 나눠준 디지털 화폐인 페트로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나온 분들이라네요. Esto es una prueba que el gobierno está haciendo, el Petro, para ver cómo funciona en el país, un sistema de moneda nuevo. Nosotros cobramos nuestra pensión todavía en bolívares soberanos, ¿me entiendes? Esto es una moneda, esto es un proyecto que tiene el gobierno para ver si funciona, no sé. Pero esto se lo dieron, fue un bono que le dieron a todos los empleados públicos, jubilados y pensionados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Nacional y a funcionarios activos. 연금 대신 나눠준 디지털 화폐인 페트로는 아직은 몇 군데 가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레 씨의 안내를 받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엔 갖가지 생필품들과 식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은 페트로 앱을 이용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And when they bring the merchandise to the cashier, they can check how expensive those merchandises are. That's right. Okay. When go to the cashier, can check the price and also what is the price in US dollars and also in petros. Okay. And then at the end, they convert into petrol. That's correct. Then I can tell. This is the 페트로를 사용하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은행에 지문을 등록한 후 어플을 깔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다른 가상화폐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런데 곧바로 결제되는 한국과 달리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How long takes to the confirmation? Sometimes it takes like 5 to 10 minutes. Sometimes it takes more. 세상에나 결제하는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 기술력은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해야 되고 사람들의 신뢰는 신뢰대로 얻어야 되고 그게 동시에 갈 때만 화폐제도라는 게 운영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미래의 시도들을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화폐 개혁을 하려는 베네수엘라.
상황과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두주자가 바로 중국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인 DCEP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금 발행을 줄이고 숫자 입력만으로 돈이 거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가 돈의 흐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즉, 금융시장의 중앙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강력한 행보 뒤엔 위안화를 달러와 경쟁할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所以中国的数字货币推出来，正好呢是应时、应运、应势而生。因为中国有702万个基站，美国才有32万个。美国的经济比中国大，但是如果这702万个基站传输的信通量、绵密性和拓扑原理比美国好的话，那在中国的数字货币的运行的单位时间的信通量，它的什么呢？它的中央运算和边缘计算的那个算力体系就比美国的要好。结果呢，中国的经济就可能因为数字货币的发行，就使得它走向了数字货币的速度和单位时间比美国更快。这对中国是个挑战，这对美国也是个挑战。我们预期会出现很多的问题。 그동안 디지털 화폐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CBDC 발행 발표가 이어지자 미국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CBDC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화폐 시장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한 것일까요? And I think that part of the answer, I actually think that the hope of China to become a reserve currency to compete with the dollar, I think, is very, very limited. The problem that China has is several-fold, which is, one is they don't have open capital markets. Two, and so that's really important. It's actually one of the reasons why they've actually tried to open up their capital markets to some extent, but that's one problem. Politically also, the situation in China is not as stable, and that means people don't trust it to the same extent. But right now, the U.S. is still the world's superpower, that we still have the best functioning economy in the world, that we still have the most open markets, but I just don't see that it's going to be a major competitor to the U.S. dollar. 디지털 화폐는 빠르고 편리함을 넘어 이제 국가 간 기축통화 전쟁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은행 역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인 CBDC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이슈와 기술적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선 한국은행의 선제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변화가 아주 급격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의 변화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 디지털 화폐의 확산하고 그다음에 현금 수요 감소 등의 대외 지급결제 환경의 이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금년 초에 이제 미국, 일본 등 7개 중앙은행이 CBDC 연구 그룹을 구성해 연구를 시작한 것과 때를 맞춰가지고 한국은행은 이제 금년 2월에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없어질까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중앙은행에서 많이 또 보완하시려고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 디지털 이제 화폐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종이 화폐하고 동일한 수준의 보안성하고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불법 복제를 못 해야 되고요. 또 이중 지급과 같은 부정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암호 기술이 아마 채택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제 현금이 아닌 디지털화를 통해 돈이 움직이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른 기술의 발전과 혁신들이 화폐의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화폐 패러다임. 그 변화 속에 우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